진짜. 제가 애들의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저 놀았어. 아니, 당연히 놀았겠죠.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놀았어요? 친구랑 맥주 한 잔?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고무나무에다가 트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무나무 뭔지 아시죠? 네. 말레이시아 가면 많이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여기에 트리, 전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 집 애는 동심을 파괴하지 말아야겠다. 저희 어머니는 깔끔하게 야 씨발 산타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들어가기 전인가 갑자기 문방구에 저를 이렇게 데려갔더니 야 크리스마스니까 필요한 거 사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거 산타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정을 지으셨더니 야 씨발 산타 없어 사.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동심 파괴를 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저희 집 애랑 저희 조카들하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막 가져와가지고 그 밑에 그 진짜 빨간 해가지고 트리 밑에다 막 쌓아놓고 애들 막 사진 찍고 선물 개봉하고 이걸 했다고. 얼마나 애들이 추억이 좋았겠어. 그러고 났더니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산타는 왔어요?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진짜로 요새는 그 산타 알바가 있대요. 크리스마스에 몇 집이 어울려가지고 산타를 고용하는 거야. 그러면 산타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띵동 이러면서 산타 갔다 나타나는 거야. 별의별 별 지랄들을 다 하셨어. 산타가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야 정신연령 나중에 넌 몇 살까지 산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6살이요. 6살 이후에는 산타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 우리 조카는 내년에 학교 들어갔는데 산타가 없는지 모르는데? 선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외계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자, 하여튼 경우의 수나 확률이 일반적인 문제 풀이하고 왜 다르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이제 미적분을 처음 배웠지 않습니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는데, 그러면 극한과 계산법을 오늘 배웠단 말이야. 기억이 날란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수업에서는 제가 불과 10분 만에 나가는 수업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배운 게 개념 원리에도 문제가 있고 센수학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집에도 다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능에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바꿔 얘기하면 수능에서도 생수학에 나오는 문제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한 7, 80점까지는 기존에 있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20, 30%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챕터는 그게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생수학에 나오는 문제가 여전히 7, 80%가 수능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유형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나 확률에 관련된 문제는 너희가 생수학에서 봤던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전부 새로운 유형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이론이나 유형 정리 문제들은 사실은 풀어봐야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걸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행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풀이법이 뭐니까 디립다 세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랑 공부 뒤지게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8등급 애들. 수학 8등급. 그렇게 받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 파트가 경우의 수하고 수열이에요. 수열은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왜 수열 문제 중에서도 항상 규칙성 찾는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규칙성 찾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차피 수학 시험 8등급, 9등급 받는 애들은 다른 애들은 수학이 30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수학이 몇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2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100분 동안 수열 규칙 찾는 문제 한 문제, 경우의 수 세는 문제 한 문제에서 딱 2문제 푸는 거야 걔들은. 대신에 답안지는 어때? 되게 엄청 더럽지 문제집에다가. 왜? 다 세야 되잖아 씨발. 수열에서 A 100을 구하라. 걔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번 써야지 씨발. 그지? 경우의 수도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포맷이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소하게 나와 있는 유형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런 문제를 푸는 데 한 힌트가 되기 위한 거고, 당연히 머릿속에 그런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조금 그나마 쉽게 푸는 것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간은 기존의 문제들하고 문제 포맷이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들도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를 연습하셔야 좀 정복이 되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너희는 재수 불가학년이 돼버렸어요. 그죠? 재수하는 순간 망해. 영어 점수 잘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씨발 영어 점수. 자기 영어 점수 그래도 한 8, 90점 이상 나온다. 없어? 뭐야 우리 학원에 그럼 애들은 다 장애인이야? 지금 영어 80점 9점 받는 애 아무도 없어? 반면에 수학 점수는 개판이다. 다 손 들어 씨발. 왜 안 들어? 니네 대학 못 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 중3부터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지? 망했어. 영어 잘하고 수학 못하는 애들 다 망했어. 그지? 너희들은 재수 못해. 끝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재수하는 데에 아마 첩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확률과 통계일게요. 확률과 통계를 너희들 재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경우의 수하고 확률과 통계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틀리면 안 돼. 다 맞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경우의 수 1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이미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거기 아마 써있을 텐데, 자,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다 뭐하다? 노가다예요. 그게 거의 크게 노가다일걸?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우리 수열에서 규칙성 찾는 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수열 문제도 기본적으로 노가다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판단했었어요, 수열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수열들을 몇 가지 배웠었죠. 우리가 배운 수열 몇 가지 종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등차 수열 있었지. 또 등비 수열 있었죠. 또 조화 수열 있었죠. 또 원래는 개차 수열도 있었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열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규칙성 찾는 문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조화 수열인지, 아니면 뭐 시그마인지 이런 것도 살펴봤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거야? 승호야,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여성스러워요? 왜 갑자기 손톱을? 네일 아트. 손에 뭐 그렸어요? 다이아몬드 박았어요? 요새는 네일 아트 하면 거기다 다이아몬드도 쳐박고 막 하트도 쳐박고 이렇게 하시던데. 까먹었잖아. 진짜 까먹었어. 무슨 얘기지?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까먹어. 진짜 뭐 얘기했지? 그리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조화 수열이나 확인하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내가 모르는 수열이니까 뭐로 풀어야겠다. 노가다로 풀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기본 포맷인데 애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수열 문제는 나중에 수능 기출문제들 한번 확인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문제가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면 애들은 그 문제 읽다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내가 뭐를 풀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수열 문제는 볼 것도 없이 매번 똑같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이냐 라고 하는 특정한 수열이냐 확인하고 아니면 일단 무조건 뭐야? 다 노가다야. 그래서 노가다의 첫 번째는 뭐라고 어떻게 푸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수열에서. 수열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써보라고 그랬다고.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해가지고 써봐야 뭐가 보이기 시작해? 규칙이 보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경우의 수도 똑같아. 지금부터 저희가 경우의 수를 세는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순열이니 조합이니
중복순열이니 중복조합이니 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들을 공부할 거야. 근데 그것만이 경우의 수를 세는 전체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순열과 조합으로 세지면 좋은데 그거로 세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세는 거야? 노가다로 하나씩 다 세는 거야. 무조건. 이해되죠? 다만 셀 때 그냥 무식하게 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또 오세요. 똑같은 거 두 번 세겠지. 장애인처럼. 또는 빼먹기도 하겠죠. 차라리 빼먹는 거는 찾기가라도 쉽지. 똑같은 거 두 번 세면 보이지도 않아. 지가 두 번 세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셀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있는 거에 대한 연습을 저희가 어디서 했었냐면 수원에서 했었어요. 수원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을 공부하셨었죠. 기억나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겹친다, 뭐 씨발 꼬였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그 문제 중에 직선 몇 개짜리 3개짜리 직선에 세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야, 세상에 이렇게 흐리멍텅할 수가. 제가 지금 명준이 한번 고대로 해볼까요? 명준이가 이러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확 열이 받아. 어떻게 눈이 흐리멍텅한데 그걸 반어법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눈이 흐리멍텅해서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인생이 코미디 아니에요, 인생이? 가장 이거 심히 찍혔잖아. 편집하세요. 야, 진짜 나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뭔가 녹용이나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아. 내가 약간 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노가다로 세겠다. 그죠? 라고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다만 셀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선 3개의 위치관계를 판단할 때 너희들이 뭐 직선 3개의 위치관계 기억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직선이 3개 있어. 땡땡땡 3개 있는데 이것들의 위치관계 나타낼 수 있는 거 한번 집에서 다 해와봐라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물론 안 해온 새끼들이 태반이겠지. 그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놈들은 어때요? 왠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네. 왠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세면 중복되는 게 생기고 빼먹는 것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셀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지? 기준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도 평행한 직선의 수를 기준으로 세우자.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평행에 한 개도 없어. 가능하지? 평행에 한 개도 없으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땡땡땡 이거나 나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있어요? 화성인들하고 대화를 하기 싫어. 이제부터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알아들어. 어차피 똑같잖아. 못 알아듣는 거는. 얘는 세 개 다 평행하지 않지만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세 개지. 평행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점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지 살펴보면 되잖아. 평행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점이 2개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또 뭐 있어? 평행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점이 몇 개인 거? 1개인 거 가능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평행한 게 몇 개일 수 있어? 한 쌍이 평행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가능한 거. 한 쌍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행한 거 또는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셀 수 있지. 반면에 이게 없이 그냥 왠지 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기 시작하면 빼먹겠어 안 빼먹겠어? 빼먹는다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은 뭐다? 노가다다. 다만 노가다로 세울 때는 항상 뭐를 세우는 연습을 하자?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하자. 요거에 대한 연습은 나중에 너희가 경우의 수를 다 배우고 나서 실전 문제를 풀 때 좀 복잡한 경우의 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경우의 수도 막히면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거다? 노가다로 푸는 거야. 수열도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단 한 번은
다 써보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두 가지가 수열의 규칙성 찾기하고 경우의 수 세는 게 너희들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라고 이미 제가 100번은 얘기했습니다. 뻥 좀 못해서. 이해되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사건이겠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합법칙,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배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이해가 되는지, 자기들의 지적 수준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볼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오른쪽에 곱법칙 보시면 삐리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두 사건 A, B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이래 놓으니까 애들이 병신짓을 하면서 도대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혼란을 더 가중합니다. 홍섭이 형이 밑에 보충학습에 합법칙과 곱법칙의 사용, 합법칙 또는 뭐뭐 이거나 라고 하면 합법칙을 쓰고, 곱법칙 함께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가 나오면 곱법칙을 쓴다 라고 개소리를 해놨단 말이야. 야, 그러고 보면 사람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건지 모르겠어. 홍섭이 형은 이런 책을 쓰고도 개념원리 빌딩을 세워가지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서초동에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지나가는 길 바로 길 옆에 개념원리 빌딩이 딱 서 있거든요. 개념원리 빌딩 본 적 있어요? 그죠? 신사고 빌딩도 본 적 있어요? 신사고 빌딩? 신사고 뭔지 알아요? 신사고 아시죠? 신사고. 저희 뭐요? 교과서. 누가 신사고예요? 센서하기 신사고 거잖아요. 그죠? 홍범준 아저씨 거. 범준이 형. 내가 범준이 형한테 옛날에 배웠었거든. 거의 장애인 수준의 지적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신사고를 세워가지고 신사동 거의 뭐죠? 강배동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수교차로 있는데 신사고 빌딩이 있어. 신사고 이렇게 써져 있어.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합법칙과 곱법칙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7개요? 아, 주사위 6개 맞죠? 무슨 말은 주사위라 그러면 왜 그래요? 명준이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왜 저래요? 원래 명준이가 좀 웃겨요. 명준이가 왜 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왜요? 네가 가장 이거 했잖아. 아 그게 뭐가요? 지금 완전 죽으려고 그러네요. 자,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 6가지죠.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 2가지죠. 그럼 봐봐요. 주사위를 먼저 한번 던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동전을 한번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왜요? 2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이 주사위 경우의 수 6가지죠. 동전 2가지지. 던졌어. 바로 연이어서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 2개가 뭐가 달라요? 한꺼번에 던지면 따로 던져. 자, 그럼 좋아요. 그럼 봐봐. 주사위 던지면 6개죠. 동전 2개지. 방금 전에 연이어서 던졌더니 1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던지면요? 12가지. 왜 또 12가지예요? 어쨌든 같이 던졌던
가치나 연이어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연이어의 기준은 시간적인 차이가 얼만큼 나야지 연이어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년 있다 던지면 연이어가 아니니까 8가지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 있다 던지면요? 주사위 던지고 동전을 하루 있다 던졌어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12가지예요? 8가지.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어디까지 가까이 갔을 때 되는가?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고 1시간 있다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8가지. 1시간은 던져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고 10분 있다가 동전을 던졌어. 몇 가지예요? 8가지. 주사위 던지고 1초 있다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것도 8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연이어의 기준은 몇 초예요? 같이 같이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사위하고 동전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같이 던질 수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없을 수 있습니까? 1초 플러스 마이너스. 1초를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치? 이게 순간적으로 병신됐잖아요. 그치? 바꿔 얘기하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경우의 수 문제는 100%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진다 라고 하는 말 사이에 하루 있다 던진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3분 있다 던진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애들은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연이어 던진다 하면 뭔가 곱법치기가 될 것 같고 그죠? 반면에 하루 있다가 따로 던진다 라고 얘기하면 따로 나왔으니까 합법칙인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렇게 헷갈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연이어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 본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말 위에다가는 그걸 그냥 줄로 긋든가 지워버리든가 하시고 위에다가는 A하고 B 사이에 교집합이 없어야 돼. 교집합이 발생할 수 없어야 돼. 뭐가요?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A와 A 사건, B 사건 사이에 교집합이 일어날 수 없는 걸 지칭하는 겁니다. 비주얼 없어야 된다고요?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때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연이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자 그럼 예를 들면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거 있다고 칩시다. 그지?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진다. 동전하고 주사위, 동전 6개,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하루 있다가 던지든 바로 던지든 1초 전후로 던지든 간에 교집합이 원칙적으로 2개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주사위의 눈은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동전의 눈은 앞면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반면에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고 주사위의 눈이 2가 나오는 건 교집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사위가 1도 나왔다가 2도 나왔다가 가능하냐고. 없어요.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느냐 2가 나오느냐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서로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반면에 주사위하고 동전이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는 교집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얘는 1이면서 얘는 앞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라고.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합법칙하고 교법칙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곱하기하고 더하기는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지. 더하기 개념 따로 곱하기 개념이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는 건 어떻게 될 때 곱하기가 바뀌어요. 곱하기하고 더하기의 차이가 뭐예요? 점점 지적 수준이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더하기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쓴 겁니까? 2 곱하기 계산. 3이라고 쓴 거잖아. 네. 두 개 차이가 뭐냐고. 없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현상을 시키려면 아니 이거 경우에서 두 가지야. 이거 경우에서 두 가지야. 이거 경우에서 두 가지인데 각각이 서로 공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사실 어떻게 세야 돼? 따로따로. 다 세야 되잖아. 하나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길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는 길이 가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세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길을 건넜어. 그럴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러니까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세야 되잖아. 두 개지 두 개. 그 다음에 봐봐. 내가 일로 건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지. 야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의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시에 내가 지금 분신술 써가지고 이쪽 길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걸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는 뭐가 돼야 돼? 더하기가 돼. 뭘 곱하기 누가 시켜? 야, 빡시. 이왕이면 안면 쪽으로 때려. 그래야지 씨. 이해돼요? 또 요 길을 건너고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그 두 가지도 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더해야 되잖아. 왜? 동시에 못 간단 말이야. 시가 그지?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잖아. 장애인이 아니라고. 봐봐.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봐봐. 요거 하나당 각각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어? 두 가지씩 있지. 요 한 길에 두 가지, 요 한 길에 두 가지, 요 한 길에 두 가지 이렇게 있잖아. 맞아? 하나당 두 가지 있으니까 그 하나당이 총 몇 가지 있어?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땐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야. 그 사실은 합법칙하고 곱법칙은 원칙적으로 서로 어떤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개념이긴 해.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경우의 수나 확률값을 계산할 때 생각보다 헷갈려. 확률끼리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 건지,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 건지 곱해야 되는 건지가 헷갈려. 그럴 때는 요걸 생각하세요. 하나당 뭐뭐가 있으면 일단은 뭐야? 곱하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전에도 주사위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6개지. 동전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지. 주사위 눈 하나당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몇 가지씩이야? 2개씩이지.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절대로 던지고 3초 있다냐 5초 있다냐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거는. 아, 이거 목 아파. 뒤로 넘어가시면 배수 계산하는 거는 사실 집합에서 했었죠. 집합에서 했었지. 2와 5의 배수를 구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2의 배수. 2의 배수 다 구하고 5의 배수. 5의 배수 다 구하고 2와 5의 최소. 11의 배수죠. 그죠? 11의 배수 빼잖아. 왜? 걔는 몇 번 세졌으니까? 2번 세졌으니까. 하지마. 오른쪽에 필수 이제 3번을 좀 기억합시다.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배우죠?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돼요? 분수분. 좀 얘는 별표를 쳐놓으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어떻게 풀어요? 제일 먼저 소인수분해 하죠. 야, 양의 약수 계속 구해볼래요?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나오거든요.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길까? 차수에 그 위에 차수에다가 1을 더한다면 1을 더한 다음에 다 곱해. 서로 곱했지. 1을 더하면 얼마 돼요? 4. 1을 더하면 3. 2. 이거 두 개 다 곱하면 몇 개 총? 24개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나 확률의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유형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문제를 그냥 다 외워. 싸그리. 일단 센 수학하고 개념 원리 정도에 나오는 문제만 다 외워도 기본 유형의 것들은 다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제가 하자고 그러냐면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포맷이야. 결국은 360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요 세 개 외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잠깨! 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돼. 아니야 자야 돼. 아니야 자면 안 돼. 자야 돼. 얘도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지금 남학생들이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군대 가가지고 맞아 죽을 애가 2명 있어. 한 명은 얘고 한 명은 얘야. 왜냐면 얘는 화성인이니까. 영준아 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군대 가서 중대장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알지? 네. 네도 하면 안 돼. 네. 자 밑이 2하고 3하고 5 외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의 약수들은 결국은 2의 뿅 곱하기 3의 뿅 곱하기 5의 뿅이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위에 나올 수 있는 요 지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에 따라서 약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지. 이 지수, 이 위에 있는 이 지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0부터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총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여기는요? 0, 1. 세 가지. 왜? 0, 1, 2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여기는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요. 왜 곱해야 돼요? 왜 곱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대답하기 쉽지가 않다니까. 왜 곱해야 돼요? 네. 왜 곱해야 돼요? 이렇게. 수영아 왜 곱해야 돼요? 눈 어디 아파요? 뇌성말 배웠어요? 너 지금 네 표정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까요? 어? 너 지금 어떠냐면 표정이 너 진짜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머리 잘라서 그래요? 삼손이에요? 머리 자르면 힘 빠져요? 자, 왜 곱하기 해야 돼요? 미경아, 왜 곱하기 해야 돼요? 곱에 먹지. 아니 이거 알아요. 그래서 곱하기 할 거라고. 왜 곱해야 되냐고요? 빨리 준비해야지. 하림이하고 막 윤지하고 막 지금 막 연락이 준비해야 돼. 동현아, 왜 곱하기 해야 돼요? 곱하기 맞아요? 네. 왜요? 겹치는 게 없어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 2일생 나오고 3일생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저래봬도 영어는 병신인데요. 수학은 똘똘해요. 그러나 요번에 점수가 좀 떨어졌어. 옛날에는 수학, 영어 두 점수 합쳐서 121점을 유지했으나 요번에는 119점이죠. 2점 떨어졌어. 2점. 쟤는 항상 수학과 영어가 세트야. 점수가.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수학과 영어 점수를 합쳐서 119점이야. 영어는 몇 점이에요? 이거요? 39.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럼 수학이 상대적으로 19점이나 떨어진 거예요? 개새끼네. 야, 너한테는 꿈과 희망일 수 있겠다. 넌 재수해야겠다. 그지? 재수해, 재수. 야, 재수해. 야, 학교 자퇴해, 씨발. 어? 재수하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야, 내가 보기에 영어 못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정말 물론 영어 못해가지고 근데 너는 이제 몇 등이지? 너 영어 5등급이야? 네. 30 몇 점이? 내신이요? 아이씨, 대화하지 말아.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앞에 거 1이고 뒤에 거 1인 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뭐라고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1이고 여기 1인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 요거 0, 1, 2, 3에 각각 뒤에 게 0, 1, 2, 뭐 0, 1, 2, 3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곱하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곱하기로 쓰고 있는데 불현듯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생각해내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그럼 그걸 써먹어야지 자기들아. 어? 써먹으려고 가르쳐줬더니 멍 때리고 앉아있고. 이해돼요? 근데 요 지금 포맷 있잖아요. 경우의 수를 세는. 항상 경우의 수는 이제부터 무슨 자리를 세고 그 자리 안에 들어가는 선택지가 몇 개냐를 세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 포맷이에요. 뒤에서 순열과 조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올 거야. 다시 나왔을 때 모르면 아주 누나를 파버리고 귀를 땡기고 콩콩을 쑤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나머지 것들은 문제는 집에서 각자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 필수 예제 5번 보시죠. 자, A, B, C, D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하겠대요. 그지? 자, 이 문제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답안지를 서로 바꿔서 채점한대.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지껏 채점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기가 지껏 채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죠. 그지? 한국말 못하는 애들은 그래서 경우의 수도 못해. 자, 그러면 경우의 수 세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순열이니 조합이니 배우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하겠다? 다 세야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지금 보시면 시험지 A, B, C, D 의 시험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A의 시험지에는 제일 먼저 누가 와야 돼요? B가 와야 되지. B. 그 다음에 B가 왔을 때 B의 시험지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A, C, D 이렇게 있지. 그래서 얘는 A, C, D 올 수 있구나. 이해돼요? 그럴 때 C의 시험지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B. D의 시험지에는 D. D의 시험지에는 C가 와야 되네. 이렇게 하나씩 다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요걸 이렇게 짝대기 찍찍 그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영도로 세는 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 겁니까? 하나씩 그냥 다 세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만 헷갈리지 않게. 근데 요런 식의 수영도 문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세는 건데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놨으면 좋겠냐면
이게 내가 지는 이름이야. 그래서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한 꼬라지? 순한 꼴? 순한 꼴이라고 적어. 내가 지은 거야. 구재준 왈 순한 꼴이래.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네가 적어놓고. 이게 순한 꼴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봐봐. 수영도를 그릴 때 B, A, C, D 이렇게 쭉쭉 하나씩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거기 밑에 답도 보면 B 다음에 뭐 나와요? C 나오지. C 다음에 뭐 나와? D 나오지. 맞아? 맞아? 그런데 A하고 B, C, D 사이에 걔 중에 한 놈 튀는 놈이 있어 없어? 튀는 놈이 없지. A, B, C, D가 속된 말로 평등하지. 네. 더 튀는 놈도 없고 바꿔도 A하고 B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런 거는 구태여 C, D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B일 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지. 그러면 C일 때의 경우의 수도 몇 가지겠어? 세 가지지. D일 때의 경우의 수도 몇 가지겠어? 세 가지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것들은 수용도로 푸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다 일일이 셀 필요가 없이 한 개만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격수는 어떻게 될 테니까 경우의 수가 다 같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조금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열심히 해봐요.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톱.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명준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야 돼. 네? 해봐요. 일단 얘는 순열이니 조합이니 상관없이 일단 하나씩 어떻게 해봐야 돼? 해야 되는 문제지. 그지? 바꿔 얘기하면 x에다 1, y에다 1 막 집어넣어봐야 되는 문제잖아. 그지? 맞아요?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안 된 사람이 보여. 그지? 실로 풀라니까 당연히 실로 풀라니 실로 풀고 왜 식을 세우고 난리야? 자, 그러면 봐봐. 노가다로 푸는 거다라고 확정이 됐지. 이제 숫자를 하나씩 그냥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기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 생각했어? 막 쳐놓고 있잖아. 네? 너 막 쳐놓잖아. 기준 생각해 봤어? 뭐가 기준이에요? x가 1일 때 x가 기준이야? x를 기준으로 풀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공부에는 x를 기준으로 풀기로 했대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 세웠어? 유지야, 기준 세웠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x 기준이에요? 자, 하이마, 기준이 뭐예요? x. 야, 자기는 기준이 다르다. 뭐가 기준이에요? z
Z가 기준이 더 좋죠. 왜? 야, X가 기준이면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X 기준인 거 기준식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 X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1부터 11까지 가능하잖아.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11가지 나오지. 지금 언제 다 할 거야? 언제 다 할 거냐고. 당연히 뭐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좋아? Z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좋지. 왜? Z는 값이 몇씩 커지니까 3씩 커지니까 몇 가지만 해보면 돼? 3가지만 해보면 되잖아. 3, 6, 9 3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4도 돼? 안 돼? 안 되잖아. Z를 기준으로 푸는 거네. 다시 해보시죠. 제가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경우의 수 문제 안 풀어오면 진짜 때릴지도 모를걸요. 눈수시를. 물론 미적분을 안 풀어와도 때릴지도 몰라요. 경우 두 가지예요. 야, Z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Y. Y 결정해야 되지.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경우에 Y 값이 변하는 것도 다 따져야 되죠. 넌 이런 거 왜 하냐고.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분수 나오면 일단 나가리 난 거야. 왜 모든 걸 10으로 생각해요? 10으로 문제 푸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나왔어? 119죠? 뭐가 X인데? 써놔야지. Z 사용식 안 돼요? 사용식 안 되네요. 쭉쭉 써. Z가 1일 때 X는 얼마고 Y는 얼마 이렇게 하나씩 다 써야 돼요. 이상은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Y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Y는 나올 수 있는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X값도 나오잖아요, 바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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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냐고. 너는 자습시간 어떻게 확보할 거야? 얘 빨리 자습시간 확보해줘. 왜요? 얘 보충 수업도 다 듣고 학원 수업도 다 듣는데. 너도 그래? 네. 야, 그럼 너네 잠 안 자? 잠 안 잘 거야? 근데 못해요. 선생님, 저희는 수업 수가 없죠. 내 서서 없어. 나와요? 나와?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문제를 풀면서도 너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을 자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까먹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죠?
수학은 원칙의 학문이야, 그지? 그래서 그 원칙을 얼마나 잘 세우고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수학 실력이 결판이 나요. 문제 백날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 가끔 가다가 애들 중에서는 수학을 잘 모르겠대.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칙이 있고 원칙을 풀 수 있는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원칙도 없이 문제만 뒤집다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냐고. 이해되죠?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경우에서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12번 문제만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얘 어떻게 풀기로 마음먹었어요? 문제 읽어봤더니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뭐 이론도 배운 것도 없지만 얘는 순열이니 조합이니 한 방에 쌈박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얘는 무슨 문제야? 노가다 문제야. 다 셀 거야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세는 게 좋겠느냐? 이 문제에서 조건은 뭡니까? 몇 개의 색을? 4개의 색을 칠하되 옆에 있는 색이랑 겹치면 안 된다네. 그죠?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면을 먼저 잡아야 되죠. 기준이 되는 면으로 어떤 걸 잡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A가 좋겠어? 2가 좋겠어? 제가 보기에는 2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옆에 있는 녀석이랑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잖아. 옆에 있는 녀석한테 영향을 미치는 녀석을 먼저 세팅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잖아. 2는 A, B, C, D 전체에 접하죠. 그러니까 2에 칠해지는 색깔은 A, B, C, D에는 칠할 수가 있어 없어? 못 칠하지. 못 칠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되는 면이 많은 거 기준으로 찾는 게 제일 좋겠네. 맞아요? 자, 2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어요? A가 좋겠지. 그 다음에는 자, A에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되겠죠.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확 줄죠. 몇 가지 있어요? A에 칠해진 거, 2에 칠해진 거에는 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자,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요? 몇 개 있어요? 2가지 있지. 네.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결국 얘기했지만 결국은 경우의 수를 세는 데의 키포인트는 뭐야? 기준이야. 이걸 거꾸로 D에서부터 올라와 보세요. 삶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다양한 삶이 있구나 세상에는. 이해돼요? 그리고 봐봐. 지금 봐보시면 기준을 잡아라 라고 할 때 바로바로 팍팍 잡는 학생이 있고 기준을 잡아라. 이 시험 뭐야? 있단 말이야. 그치? 물론 이 기준이 딱딱딱 보이면 좋지. 근데 안타깝게도 집에 가서 엄마 얼굴 한번 아빠 얼굴 한번 쳐다봐.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물려주지 않은 거야. 이미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 싫어. 대학 안 가? 그럴 순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준 세우는 법을 외우라고. 하다 안 되면 외우라고. 그리고 이게 외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특히 경우의 수에서는. 왜? 생각이 안 난다니까? 수열이나 미적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안 나지는 않아. 방법은 아는데 잘 하지 못할 뿐이야. 근데 경우의 수는 그냥 멍한다고. 멍하는 게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외워. 싸그리 몽창.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라가 모르겠어. 뒤로 넘어가서 자 필수제 8번 읽어봅시다.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의 차이가 뭐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글자 두 개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이냐 금액이냐. 뭐가 달라요? 주영아 뭐가 달라요? 금액은 겹쳐요. 왜요?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주는 거랑 똑같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승희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영이가 겹쳐요 너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동전을 지급하는 방법의 수하고 동전을 지급하는 금액의 수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전에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알아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본 분. 거기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로 유명한 도로야.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직선도로예요. 인천공항 가보시면 모르겠는데 완전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그 영종도까지 가는 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속 속도가 높은 도로 200 몇십 킬로가 그래. 200 몇십 킬로 다니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페라리 타고 이런 거잖아 미친 애들. 근데 두 번째로 걔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 영종도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도로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사용하고 싶겠지. 그러면 집에 빨리 올 수 있잖아. 뭐 서울에 출퇴근도 쉽게요. 근데 거기가 톨비가 엄청 비싸요. 7,900원인가 그래. 저렇게 비싸잖아. 근데 영종도 주민들은 어떻게 써? 짜증나니까. 톨비를 깎아달라. 영종도 사람들한테는.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왜? 이거는 공항 가는 사람들을 가기 위해서 만든 도로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종도 사람들이 빡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게? 톨비를 내는데 10원짜리로 다 냈어. 10원짜리로 7,900원을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영종 사람들이 톨비를 다 봉다리에다가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10원짜리로 내. 그러면 거스름돈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 세는 거죠. 줄 쫙 서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게 막 소송으로도 비화되고 이랬어요. 재밌잖아. 그게 단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돈은 돈 액수만 맞으면 어떻게 지불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뭐를 기준으로 한 거야?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지. 반면에 방법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나한테 예를 들면 동건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돈을 갚아야지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선생님 1원씩 100만 년에 걸쳐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동건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죠. 그죠? 죽여야죠. 저희 집사람이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내기를 해서 져가지고 저한테 빚이 거의 한 4억 8천 정도 있어요. 그죠? 저한테 빚진 게 페라리 한 대. 페라리 한 대만 해도 한 4억 5천 되잖아. 그 다음에 노트북 한 대. 그거 한 100만 원 되잖아요. 또 뭐가 뭐 빚이지? 현금도 한 몇백 빚졌어. 그래서 대충 한 4억 8천 정도 빚졌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돈 갚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 내가 언제 준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주겠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도 그런 얘기예요. 방법의 수라고 할 때는 50원짜리로 지불하는 거랑 10원짜리로 지불하는 거랑 100원짜리로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서로 다 어떤 거야? 다 다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50원짜리 몇 개 있고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준다? 안 준다. 5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한 개 준다, 한 개 준다, 두 개 준다. 1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빵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잖아. 서로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죠. 왜? 하나당 각각 나올 수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근데 지불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어떻게 준 거야? 떼준 거죠. 반면에 금액일 때는 뭐 때문에 문제돼요? 중복되는 게 있죠. 10원짜리는 지하물이 발버둥 쳐봐야 지금 50원짜리가 못 되는 상황이지. 맞아? 반면에 50원짜리는 동전 2개 합치면 100원이 되니까 그럼 이거는 중복되잖아.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 그 밑에 답을 살짝 보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큰 단위의 화폐를 뭐로 바꾸자? 작은 단위의 화폐를 어떻게 하자? 바꾸자. 바꿔 얘기하면 100원짜리 한 개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5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자. 2개로 생각하자. 왜? 50원짜리 2개나 100원짜리 한 개나 주는 금액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원짜리가 몇 개? 4개. 10원짜리가 3개로 지불하는 거로 생각을 하자. 이해돼요? 이해돼? 동시에 제가 왜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지도 이해되시죠?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중복되는 금액이 있으면 큰 동전의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네? 라는 걸 미리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나와 있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우 목 아파. 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지? 시 시작해요. 30분. 거기다 한 시간. 거기 댓글 쓰기도 많아. 슈퍼. 짝짝 지금. 올라가. 그랬어. 30분부터 국어가. 끝나면 내가 내릴게. 40대 40분. 50분. 지금 50분. 40분. 내가 거의 학생이네. 9시 20분 끝나는 거. 2시간 걸리고. 나왔어? 대충 정오의 수가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십니까? 할만해? 할만해? 생각보다 할 게 많을 것 같지? 그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 틀릴 것 같잖아요. 하나만 빼먹으면 다 바로 그냥 골로 가는겨.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확인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다음에 내일 저희 경우의 수 수업 있잖아요. 1시 20분부터 3시까지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동현이는 시간표를 바꾸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불가능함을 깨치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줄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1학년, 2학년 수업은 전부 동영상으로 다 촬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에 못 오거나 시간표가 안 맞는 사람은 이게 내가 몰라 그냥 동영상으로 봐.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 보시고 반드시 근데 내일 하는 수업은 반드시 오시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으로라도 반복해서 보시거나 해서 왜 내일 반드시 오셔야 되냐면 내일 경우의 수의 이론을 다 할 거예요. 내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의 이론이 4가지 나오는데 그걸 다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잘 이해하면 바로 종강. 그죠? 종강. 수업 2회 만에 종강에 기형을 토하게 될 수도 있고 장애인 짓을 한다. 숙제 더블. 그죠? 바꿔 얘기하면 내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지금 네가 거기 옆에 있는 장애인 둘이 서로 끌어안고 니네 친구 서로 사겨? 야, 수업을 들을 때 남학생들이 이 기본 자세 아니야? 이게 보통 이 자세는 연인 사이에 하는 자세 아니야? 야, 이 새끼 나중에 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여자애 옆에 앉아있는데 팔이 뜩 한 다음에 왜 이러세요? 그러면 팔이 아파서 이럴 겁니다. 선수 새끼. 정말 내가 옆에 나타가지고 얘가요 영어하고 국어 수학 점수 합쳐서 119점이에요 이래 하고 간다. 더 놀라운 거는 동현이가 예전에 영어 100점을 받은 아니 수학 100점을 받은 적이 있어. 영어 20점. 자 18페이지 펴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18페이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34페이지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셔서 48페이지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셔서 60페이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저희는 내일 다 수업을 할 거고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셔야지가 될 겁니다. 18, 34, 48, 60 그리고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연락에 설명을 했더니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적으로 1명인가? 2명의 학생만 대충 끄덕거렸고 나머지는 오 쉣!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순열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순열이란 봤어요? 순열이란 자 그거하고 비교되는 개념으로 뒤로 쭉 아까 60페이지인가? 48페이지 조합 읽어보시죠. 자, 30초 후에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이상하면은 펜글씨 교본 같은 거 사서 해야지. 그 못 쓰는 글씨를 반복해서 쓰면 뭐 더 나아집니까? 펜글씨 교본 하나 갖다 줄까요? 제가 예전에 명준이 하나 갖다 준 적 있는데 말씀만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네. 자, 미경아. 순열과 저의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순열은 일렬로 미열하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좋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게 더 명쾌한 답인 것 같고. 동영아, 순열과 저의 차이 조금 다르게. 영준아. 네. 영준아. 네. 되나요? 네, 안 돼요. 빨리 생각하라고. 이씨 몰라요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거 이해 못하면 아씨 경우에서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없다고. 조연아는 그냥 비행기 한번 백시켰다가 그냥 완전히 개차버리네. 야 좋겠다 근데. 야 저 비행기 빼. 비행기 딱 빼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구속됐죠. 그것도 있지 뭐. 기억이 안 봐주는데. 네? 요즘 기억이 안 봐주잖아요. 야 무슨 기억이니까 미친놈이. 조씨 있어요 조씨? 조씨 없죠? 혹시 조연아가 일가 친척 뭐 이래가지고 어이 우리 누나를 욕하고 지랄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지나가는 풍문으로 조양호 회장도 뭐 진짜 농담으로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통이 크시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을 이탈리아에서 매일 아침마다 뭐 공수해서 먹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탈리아에서 매일 비행기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그 뭐다? 인하대병원이 지어진 예도. 인하대병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하대학교가 옛날에 의대가 있었는데 옛날에 의대 병원이었었죠. 의학 병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어디 있었더라? 저기 뭐 성남인가 병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 법률 규정상 의과대학에 개설되려면 자기네 대학 병원이 반경 몇 킬로만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 병원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좀 허락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조양 회장이 그거 얼마 드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3,000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뭐야? 7473대보다 싸네? 그랬더니 야 이거 줘! 이렇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대병원에 태어났다는 믿지 못할 풍문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대학을 갈 바에는 인하대 가는 것도 괜찮아요. 대한항공에 우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간 비행기 티켓이 20몇 개가 나오거든요. 비행기 값을 5%만 내면 됩니다. 미국까지 가는 게 5만 원. 좋잖아. 일본까지는 뭐 한 2만 원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가로 친다고 해서 한 2만 원 내고 그러면 정말로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올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 저녁에 대한항공 직원들끼리는 야, 오늘 저녁에 회식 일본에서 하자. 가능하잖아요. 그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항공 본사가 어디 있어요?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잖아. 그 일본이나 뭐 동남아 뭐 대만 뭐 이런 데는 쉽게 갔다 올 수 있죠. 대만까지는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김포공항 있는 데서 강북에 뭐 여기 일산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일본 갔다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일본 가서 우동하고 딱 먹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일본말 맞지? 아리가또 일본말이죠. 세세는 뭐예요? 중국말이에요? 넌 뭐 전공이에요? 중국어예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중국어시 수강했다가 완전히 개피 보고 제가 법대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면 한자도 알 수 있고 중국어도 알 수 있다고 개구라 쳐가지고 제가 그때 그 무슨 고대에서 나온 사전 있죠? 호랑이 대가리 있는 사전 그것도 내가 하나 샀어. 그때 당시 무슨 몇만 원인가 주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씨발 수업 들어갔더니 중국어도 모르겠고 씨발 한자도 모르겠고 내가 배운 게 뭐 시, 슈아, 청마 이거 갖다 배우러 왔어. 몰라? 워스 뭐예요? 워스, 슈아정 많은 의문문 아니에요? 발음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내 영어 발음 띠깔나게 더 좋아. 땡큐 베리 마치. 자, 순열이 뭐예요, 동건아? 네. 내가 멈췄어? 순서를 정해서 일자로 배로. 조합은 순서가 없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고 아까 전에 뭐 일렬로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하지 않는다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일렬로 쭉 세우면 일렬로 쭉 세우는 거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선착순 아니야, 선착순. 탁 뛰어 씨발 일렬로 쫙 세워. 그럼 순서가 있지. 반면에 그냥 야 우리 다 같이 둥글게 할 때는 순서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다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더 그럼 어떻게 순서 경우의 수가 더 많겠어요?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없는 거. 순서 있는 게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다라는 표현이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아 이런 거는 순서가 있는 거구나. 순서가 있다는 거는 아까 여기 보듯이 진짜로 순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자리가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순서가 있다 없다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너희 10몇 명의 학생을 이 교실에 앉히는 자리에 앉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순서 있다. 순서 없다. 씨발 손 들기 귀찮다. 여기에는 씨발이 들어갔어요 방금. 이 3번에 손 든 새끼들은 다 죽는 거야. 자 다시. 자 1번 순서가 있다. 2번 순서가 없다. 3번 씨발 묻지마 개새끼야. 순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라고. 이거 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 같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왜 순서가 있는 겁니까? 완전 단적인 예로 니네가 제일 먼저 온 하림이하고 윤지가 어디에 앉았어요? 하림이하고 윤지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뒤에랑 제일 뒤에 앉았단 말이야. 그 기준은 뭐예요? 구재준이지. 구재준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늦게 온 주연이가 여기 앉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바꿔 얘기하면 이 자리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자리가 서로 같은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 앉으면 셔터 뻑이지. 저기 앉으면 해피 그 자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워 안 쉬워? 안 쉽지. 방금 전에만 해도 니네 다 틀렸잖아요. 그지? 맞아 안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근데 이론적으로 백날 순서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야 순서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100% 뭐니까? 활용 문제니까. 그건 뭐로 느끼는 수밖에 없어. 문제를 풀면서. 아, 얘는 순열이구나. 얘는 조합이구나. 이해돼요? 그러면 또 거꾸로 저희가 치킨이 먹고 싶어. 그래서 야, 치킨 사러 갈 사람 3명을 뽑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순서 없는 거죠. 순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첫 번째 걸린 놈은 치킨 사오고, 두 번째 걸린 놈은 콜라 사오고, 세 번째 걸린 놈은 기어서 내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순서가 있는 거지. 왜? 첫 번째 걸리느냐, 두 번째 걸리느냐, 세 번째 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어때? 달라지잖아. 기어서 내려가 봐.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리고 괴로운 건 둘째치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기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산에 봐봐. 오셔서 미친놈은 뭐야.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갈지도 몰라. 대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1시간 40분 동안 내내 할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는 거야?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더 있는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한 놈 뽑은 놈 또 뽑아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야, 첫 번째 걸린 놈은 치킨 사와, 두 번째 걸린 놈은 뭐였지? 콜라 사와, 세 번째 걸린 놈은 기어가 이렇게 했는데 중복을 허용하면 첫 번째 걸린 동건이가 치킨 사오고 두 번째 또 걸린 동건이가 콜라도 사오고 세 번째 또 걸린 동건이가 기어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일 오실 때 그 4가지 제가 가진 페이지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미리 봐오세요. 봐오셔서 제가 질문하는 답에 적극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이해되시죠? 내일 뵙죠.